계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정말 강세죠. 네. 6월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사인본 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제 사인이 되어 있는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재고가 조금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국내 시총 2등 기업이죠. 근데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기업이었는데, 왜냐면 항상 삼성전자에 밀려가지고 항상 길을 못 펴다가 정말 AI 혁명에서 슈퍼스타가 된 것 같아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HBM 덕분입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이 아이템이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커스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커스텀 메모리. 커스텀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AI 가속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역폭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HBM의 매출이 전체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 대비해서 44%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25년 1Q 기준입니다. 1Q 기준인데 벌써 지금 44%까지 올라갔고, HBM의 영업이익은요, D램 이익에서 전체 5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벌써 D램의 44%, 이익은 이미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HBM 쪽이 이제 정말 초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트 기준이죠. 출하량 기준이죠. 출하량.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출하라 한다 그러면 비트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HBM이 D램의 비트 기준으로 보면요, 요게 아직까지 14%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HBM의, 그러니까 ASP라고 해야겠죠. 평균 판매 가격이 DDR5 대비해서 여전히 한 4, 5배 수준이고, 이익률은 겁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의 DDR5 평균 수율은 한 90% 정도가 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HBM3 기준으로 수율이 한 60%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60%의 수율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냐? 60%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HBM4의 공급 단가가 기존의 HBM3 대비해서 적어도 30% 이상 공급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추정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사실은 6월이 결국은 사실 6월이 우리나라 대선 이후고 결국 바이 코리아의 어떤 모멘텀이 됐잖아요. 사실 지금 새 정부의 주식 부양 정책이 외국인 수급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6월 들어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 흐름이요, 지금 거의 누적으로 3천억 원. 3천억 원 이상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는 누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총 1등 기업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시총 2등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흐름이고요. 그거는 결국 AI 혁명에서 누가 위너가 될 거냐,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낙점을 했고, 놀랍게도 지금은 수급을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들이 수급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정말 열심히 추종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개인 수급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벌써 SK하이닉스가 삼성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50% 수준까지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 이미 뭐 삼성전자를 훌쩍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는 전체 이익 규모가 삼성전자 전체 이익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이 언제까지 그럼 이어질 수 있을 거냐? HBM에 이은 커스텀 메모리. 자,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 SK하이닉스의 시총, 멀티플 리레이팅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커스텀 메모리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HBM에 이어서 뭔가 개화되고 있는 게 소캠이죠. 소캠은 요 CPU용 메모리로 고대역 메모리로 활용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그레이스 CPU, 요거는 특히 이제 GB300이라는 요 그레이스 CPU에다가 이제 소캠 4개의 모듈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요거는 일단 취소됐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GB300을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죠. 네, 다운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요 영향이 있는 거고, 결국 요 다음 버전 베라 CPU에 이제 소캠이 적용됩니다. 베라 CPU에 이제 소캠이 적용되는데, 자, 지금 1세대 소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죠. 네,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SK하이닉스가 기술 경쟁력이 밀려서라기보다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엔비디아가 좀 마이크론 쪽에 좀 밀어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갔지만, 결국 2세대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본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새로운 기술은 3세대부터 본 게임입니다. 예전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갤럭시 S가 진짜 쓸만한 게 갤럭시 S3였고요. 네, 그리고 HBM도 아시겠지만 HBM3부터 진짜 이게 개발 난이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소캠도 아마 3세대부터 본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소캠 같은 커스텀 메모리 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VFO라는 기술이죠. Vertical Fan-out. 요거는 이제 LPDDR을 요거를 이제 수직으로 적층하는 건데, 수직으로 적층해서 밴드위스를 높여서 쓰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서버 쪽은 CPU가 타깃이지만 결국 이제 B2C 제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요게 이제 아마 프로세서, AI 가속기 주변에 붙어서 밴드위스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벌써 HBM4부터는 인풋 아웃풋 수가 2048개까지는 늘어나지만, 요 VFO 기술을 적용한 메모리 같은 경우 인풋 아웃풋 수가 한 700개 정도 수준에, 정확히 뭐 692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한 700개 내외 정도의 고대역 폭을 지금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VFO가 되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이제 경쟁력을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듀얼 D램이라는 겁니다. 듀얼 D램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듀얼 다이 D램, 딱 봐도 그냥 이제 D램 2개를 수평으로 적층해서 이제 한 개처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 그 구조가 지금 나온 게, 요 D램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고, 밑에 이제 인터포저나 뭐 이런 기판 같은 것처럼 요게 이제 인터커넥션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D램이고, 요거를 D램이고, 그러니까 이제 D램 2개를 수평으로 해서 2.5D 패키징처럼 이렇게 적층해서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해서 쓰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코버스처럼 뭐 엄청나게 개발 난이도가 제가 보기엔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팬아웃 WLP. 그러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자, 요 기술을 다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RDL을 다 써야 됩니다. RDL. 재배선층을.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의 커스텀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서버 쪽에서는 다 당연히 이제 HBM이나 코어스나 코포스,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칩온 패널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걸 이제 예전에 뭐 패널 PLP라고 했지만 이런 기술들이 당연히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결국 B2C,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요 패널 WLP가 중요한데 결국 이 RDL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VF4나 듀얼 다이 D램 이런 쪽에서도 SK하이닉스가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쪽에서 좀 더 경쟁력을 보인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이번 AI 혁명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2026년까지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시총이 50% 수준까지 붙었는데요. 저는 내년까지 이게 70%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가의 업사이드는 제가 생각하는 주가 업사이드는 물론 이게 한 번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요 중간에 굴곡도 있고 저는 하반기는 조심하자라는 뷰니까 요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40, 50%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제는 VF4나 이런 듀얼 다이 D램이나 이런 커스텀 메모리에서 좀 더 이제 기술을 주도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은 좀 더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원시 D램 쪽에 양산 속도를 좀 늦추고 있어요.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HBM, 여기에 들어가는 코어 다이가 1B D램이기 때문에 이쪽 생산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경쟁 우위가 확실한데 먼저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인본 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인본 책 받아보실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제 책을 지베르니 서점에서 주문해 주시면 사인본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